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총괄 기획실의 김태훈 선임연구원, 두보의 주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태훈 선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두보혜입니다. 네, 앞서서 1, 2편에서 정책 방향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이번에서 설명을 해주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R&D 과제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과제, 우수한 기업을 이제 지원해드리기 위한 선별 절차로서 저희가 평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바로 연구개발 계획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편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올해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일부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서식 기준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변경이 되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전 서식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좋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비법이라기보다는 기업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계획서는 표지, 요약문, 본문 1, 본문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문 1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SM테크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시는 항목이시고, 본문 1 같은 경우는 기업분들께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시고 그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는 본문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잠시 후 온라인 입력 방법에서 표지, 요약문, 본문 2 등 전산 입력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의 주된 평가 지표는 기술성과 사업성입니다. 기술성 부분은 개요 및 필요성,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그리고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추진 체계, 그리고 활용 방안, 개발 후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화의 경우 해당 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 그다음에 수출입 현황, 개발 후 주요 판매처, 그리고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각 사업별 특성화된 지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세부 사업별 공고에 포함된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중소기업 R&D 사업의 경우 상용화를 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선정평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1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작성해서 SM테크에 업로드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성하셔야 하는 항목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서 파트 2가 본문 1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1에 대해서 작성하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입니다. 기존의 성능지표 등 정량적 목표를 기재하고 정성적인 부분들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시는 항목인데요. 다만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해서 너무 높은 수치를 잡으시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항목들을 잡으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되니까 그걸 꼭 인지해 주시면 되시고요. 단계별 목표 역시 사업의 각 단계별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최종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이 A라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이런 점에 혁신성이 있다는 스토리텔링을처럼 연결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기술성과 관련한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은 절차별, 단계별 수행 일정과 어떤 결과물이 아웃풋이 나올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지 차트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 개발 결과물의 성과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 파급 효과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업성 부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앞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시겠다라고 작성하셨다면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맥락에서 개발 대상 기술의 직간접적인 시장 규모와 국내외 수출입 도약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목록이나 경쟁기관들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화 전략하면 기업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업화 전략은 쉽게 말해 이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신 후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홍보, 판로 확보 방안, 마케팅 전략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 항목이고요. 더불어 생산 판매에는 투자와 생산 계획이 함께 구체적인 수치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사업화 이후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대 효과나 수입 대체 효과 등 혹은 예상 수출액 등을 기대되는 수치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안정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과제가 선정되신 후에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 또는 협약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산 입력 사항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한글 파일을 통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SM테크 전산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시는 항목들입니다. 요약문 단계로 작년과 비교해서 새롭게 작성하시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부터 새롭게 입력하시는 항목인데요. 연구개발 사업은 기초, 응용, 개발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다 보니까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응용이나 개발 단계로만 체크해서 사업 계획서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숙도 부분인데요. 총 9단계로 나누어진 기술 성숙도를 현재 착수 시점의 기준과 종료 시점의 목표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단계 각 1, 2단계가 되어 있고요. 해당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2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연구개발 책임자 현황입니다. 연구개발 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주요 연구 실적 등을 작성하는 항목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개발 책임자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런 학력이나 경력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에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사실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연구과제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다라 그러면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기관의 참여연구자나 연구지원 인력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최종 학위, 전공 등은 연구 책임자와 동일하고요. 다만 현물과 현금을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신규 인력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인지에 대한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연구자를 등록하시려면 참여연구자가 SM테크에 우선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기관이 아닌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는 연구를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이제 필요로 하는 기관에 있으시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요처나 투자기업, 엑셀러레이터 등 과제에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기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의 연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이라든지 기업에서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수행 실적,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 사업화 실적 등을 작성하시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등록하시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특허권자가 법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기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등록이 가능하신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인프라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업비로 연구시설 장비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해당 그 현물 금액의 측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착수 이전부터 갖고 계신 장비는 구입가액의 20% 이내여야만 가능하신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개발 목표나 사업화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연구개발비 부분도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제안하신 연구개발 계획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인지 또는 각 항목별로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지를 평가 시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신청된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계획은 지원을 희망하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에서 부담하시는 연구개발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개별 사업에 따라서 총 지원 규모, 그다음에 연차별 지원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이전에 민간 부담금으로 불렸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매칭하여 현금과 현물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항목이 바로 지금부터의 설명입니다. 연구개발 기관별 사용계획과 연차별 사용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구비의 각 항목의 합계와 기관별 합계가 앞서 작성하신 총액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 및 운영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를 활용해서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면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인데요. 본문 1에서 최종 목표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주시는데요. 본문 1에서는 최종 목표를 서술식으로 작성하셨다면 본문 2에서는 최종 목표와 관련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작성하시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성능 지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최종 평가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하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성능과 단위, 그리고 전체 과제에서 그 해당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들을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당 수준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이 해당 성능을 평가하겠다라는 지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인증기관 시험, 수요처 인증, 그리고 입회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보의 연구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주실까요? 네, 물론이죠.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혁신성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기업의 연구 역량 혹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현황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 목표를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네 번째는 시장 규모 및 경쟁사 현황, 세계 최고 기술 수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꼭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등의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섯 번째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 항목입니다. 네,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원포인트 핵심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연구개발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두보의 연구원님께서 연구개발계획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김태훈 연구원님은 뭐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업비 조성 부분을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에서 부담하시는 연구개발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이 됩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중 디지톨 사업을 예시로 들면 디지톨 창업 사업은 이제 정부 출연금 80%에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20%로 매칭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부담하시는 부담금은 전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50%인데요. 총 사업비가 2.5억 원인 경우에는 이제 정부 출연금의 80%인 2억 원에 해당이 하고요. 민간 부담금은 현금 2,500만 원, 현물 2,5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그냥 김태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조성 비율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지침이 완화된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부 사업 공고 시 코로나19 특별 지침이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계산식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지침은 뭐죠?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장기간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인들 분들께서 R&D 부분에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부분을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빈틈이 없네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지침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기관의 부담금 비율 완화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존 인력 인건비는 원래 현금 지급이 안 됐는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완화가 됐고요. 세 번째는 기술료 납부 유예, 마지막으로는 정부 출연금 조기 지급입니다. 이게 그럼 계속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코로나19 특별 지침 같은 경우는 2021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또 있을까요? 또 당연히 있습니다.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정부 출연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과제는 반드시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의무 채용 후에 추가로 채용하는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민간 부담금에서 인건비만큼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년 인력은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참여 연구원입니다. 아니 그럼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만 34세 초과의 인건비는 90% 이내로 계산만 하신다면 현금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부터 사업비 조성, 코로나19 지침, 청년 채용까지 이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료를 한번 다운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는 내용은 SM테크 공지사항을 통해 업로드할 예정이며 필요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이어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많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는 저희 SM테크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과제 신청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마이피에이지에서 기간정보 관리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입력된 정보는 과제 신청 시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정보 등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정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과제 선정과 관련된 일정, 평가 결과 등을 받아보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업데이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신청하려는 기업은 기관정보 등록을 선행해야 신청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연구개발 계획서 표지, 둘째, 과제 요약문,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본문 1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첫 화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과제명과 핵심 기술을 이제 작성하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제 번호는 사업 시청서를 작성하실 때 자동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시면 되고요. 기업체 정보 입력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간 정보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또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기간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기간, 그다음에 기술 개발 개요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사업 신청의 전반적인 내용, 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제명, 과제번호, 기관정보, 기술개발 개요 등을 작성을 하시고 나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기술분류입니다. 이 산업기술표준분류는 평가할 때 저희 평가위원회 분과를 구성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 해당 분과에서는 저희가 그 산업기술표준분류에 맞는 평가위원님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입력하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기대 효과는 R&D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과제 책임자 등 연구자의 정보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기관 등의 수행기관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수행기관 정보, 참여 연구원 정보 등 이 수행 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비 내역과 제출 서류를 등록하는 그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사업비를 입력하고 각 사업의 공고에 맞게끔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앞서서 작성하신 본문 1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종 제출 서류 업로드 전에 과제 권한자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향후 과제 신청 현황 조회 또는 협약 변경 등 과제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업로드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되신 내용은 자동으로 PDF로 생성이 되고요. 세부 사항은 업로드된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 3단계 지원 입력 페이지가 나오고 또 세부 서류들은 최종적으로 업로드하면 되는 건데 제출 완료 후에 수정은 불가능한가요? 과제 신청 동안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수정 시에도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지원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정하기를 누르시고 과제 제출은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지 않아서 저희가 과제 접수가 안 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접수 마감 이후에 확인하시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유의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과제명을 작성하실 때 멋진 과제명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평가에서 이제 과제명과 과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 또는 과제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과제명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는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주의해서 찾아볼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서 입력하지만 말고 또 공고별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꽤 많이 있는데요.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동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명드린 신청 화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향후에 화면 개선, 규정 개정 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SM테크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주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가 적절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더불어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는 설명해드렸던 이 과제 신청 관련 매뉴얼 및 규정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SM테크 이용 매뉴얼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을 주신 김태훈 연구원님, 두보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